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이고요. 계속 춥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그런 추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춥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발 시리고 이러니까 전기 히터 조그만 거 세상 밑에 두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사소한 습관이 내 피부를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이 피부는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도 오랜 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 붉은 그물 모양의 반점이죠. 이른바 열성 홍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기 히터나 온수 주머니 그리고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는 것도 이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이런 생활 습관 하나가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닝픽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먼저 알아볼 소식은 자격증 없이도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이 헬스 업계의 전문성과 소비자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현직 트레이너 업계 7명 중에 3명은 무자격 상태라고 전하면서 자격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파산 신청자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고령 자영업자 대출 증가로 재파산이 늘고 있고요. 생활비 부족으로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노인 빈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꿈의 고지인 5,000포인트를 넘어선 국내 증시 상황을 짚어보겠고요. 최근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이 2% 수준에 머물면서 노인들의 생계 이동권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편법 상속 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에 대해 국세청이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아주 다양한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네, 국내 증시가 마침내 새로운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1980년 출범 이후 46년 만에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75%가 넘는 상승률로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수익률 1위를 기록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18% 넘게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만큼 이번 상승은 국내 증시가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게 가능할까, 될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넘었다 보다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흐름을 유지할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상승 어떤 힘이 가장 컸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핵심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여기에 정책 기대와 기업 실적 전망까지 좋아지면서 시장 전체의 체력이 함께 올라온 모습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실제로 따라오는 상승이라는 점에서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은 이를 추세가 끝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잠깐 숨고르기 정도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이 IT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에도 온기가 번지고 있다는 점은 이번 장세가 일부 종목에만 국한된 흐름은 아니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굵직한 실적 발표가 있죠?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또 AI 관련 수요가 실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시장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 메타 같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AI 투자를 계속 늘리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도 변화가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뉴욕 증시를 보면 그린란드 이슈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 간 갈등이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컸던 한 주를 보냈죠. 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큰 일정은 바로 FOMC 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어서 그 결과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 톤을 확인하는데 관심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 톤, 그다음에 다음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릭 리더, 또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월러가 거론되고 있는데 최근에 예측 시장에서는 블랙록의 릭 리더가 지명 확률 1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다만 리더는 연준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화 정책 성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연준 조직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에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이 이제 어디까지 오르겠느냐 이것보다는 5천선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거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 부자들 사이에서는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 대형 베이커리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절세 공식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세청이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일각에선 베이커리 카페를 열면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던데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핵심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있습니다. 부모가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뒤에 자녀에게 물려주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이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 원짜리 땅을 그냥 상속하면 상속세만 무려 130억 원 넘게 나오지만 이 땅에 만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서 10년간 운영한 뒤 상속을 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를 하면 기업 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돼서 세금이 영원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카페를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커피 전문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베이커리 카페, 즉 제과점 업은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커피가 주력인데도 형식만 베이커리 카페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장 토지 안에 사실상 주택이 포함된 사례 등 편법 운영 정황이 국세청 조사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디까지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가요? 일단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세금을 걷기 위한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을 위장하거나 실제 편법 여부가 확인되면 별도의 세무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의 취지에 맞게 정상적인 기업 승계는 보호하되 이 상속세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쩐지 곳곳에 웬 저렇게 대형 빵집이 많이 그러니까요. 생기나 했는데 다 또 이런 게 있었네요. 이런 제도가 또 편법 상속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죠?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자동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 해외에서 우리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평가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단순히 잘 팔린다를 넘어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자동차 시상식에서 잇따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차차 준비한 소식은요, 장 기자님?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만해. 자, 해외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수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소식인데요. 네. H사가 선보인 대형 SUV 모델이 이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북미 최고 권위의 자동차 시상식에서 유틸리티 부분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북미 시장은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 중 하나인데요. 이 그 한복판에서 이 상품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특히 높게 평가한 부분 어떤 점들이었을까요? 특히 이 모델은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연비와 그 주행 성능, 정숙성까지 전반적인 상품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심사위원단은요, 가격 대비 뛰어난 가치와 상위 차급에 준하는 고급감, 풍부한 편의 사양을 수상의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전기차 분야에서도 H사의 성과가 이어졌는데요. 이 대형 전기 SUV 모델이 세계 여성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대형 SUV 부문을 수상한 건데요. 안전성, 품질, 디자인, 성능, 그리고 실사용 편의성까지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H사뿐이 아니고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있죠. 네, 국내 자동차 기업 K사 역시 북미와 글로벌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주관하는 그런 시상식에서 SUV와 전기차 부문을 중심으로 올해의 차 최고의 전기차 같은 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특히 공간 활용성과 가격 대비 상품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꼽힙니다. 네, 이제 국내 차가 가성비 좋은 차를 넘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자동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좋은 결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8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충성. 충성.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뭐 우리나라 남자들 웬만하면 군대 꼭 다녀와야 되죠. 그렇죠. 자, 이 첫 번째 사연,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군대 안 가려고 줄넘기 1000개씩 한 남자의 최후.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군대인데요. 사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군대 다녀와야 한다지만 저는 도무지 내키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군대를 입대하기 전 신체 검사를 얼마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재용아, 너 신체 검사 얼마 안 남았지? 군대 가겠네. 아유, 나 진짜 축하한다, 야. 우리 또 재용이가 진정한 남자가 또 되는구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야, 말 그만해라.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저 신체 검사 때 체질량 지수가 16 미만이면은 공익으로 빠질 수 있대. 이거 무슨 헛소리야. 그냥 단순히 말랐다고 군대 면제면 뭐 대한민국 남자들 절반은 다 공익이겠다, 야. 아니 진짜라니까. 너 내 친구 그 성신이 알지? 삐쩍 마른 성신이. 걔 별명이 해골이잖아. 걔 너무 말라가지고 걔 공익 판정 받았대. 야, 재용이 너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면은 이번 참에 다이어트도 이거 빡세게 해가지고 너 공익 판정 그거 한번 해봐. 그거 된다니까 그거. 친구의 장난처럼 흘린 말이 제게는 마치 하늘에서 내린 동아줄 같았다면 믿으시겠어요? 군대 신체 검사를 2달 앞두고 전 독한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줄넘기 1000개는 물론이고요. 신체 검사 이틀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신체 검사를 받았고 그렇게 2차에 걸친 끝에 마침내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충성! 대한민국 헌병에서 나왔습니다.
이재용 씨, 당신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세요? 병역법 위반이냐뇨. 제가 무슨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요? 이재용 씨는 의도적으로 군대 안 가려고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장기간 금식한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발뺌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히려 군대 가려고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금식한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은 법정 가서 하시고요. 일단 따르십시오. 그렇게 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서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아니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기로서니 병역 기피로 처벌한다니요. 이런 경우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게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는 했는데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 군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일단 병역 판정 검사를 앞둔 A 씨가 일명 체질량 지수 우리가 BMI라고 부르죠. 이게 16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현역을 피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에 매일 줄넘기를 1000개 이상씩 하고 매일 1000개 또 검사 3일 전부터는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일명 극단적 체중 감량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 2차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게 돼서 보충역 판정이 유력해 보였는데 소변 검사에서 고의적 금식 또 기아 가능성 소견이 나오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연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또 다 파악이 되는군요. 아까 뭐 소변 검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 법적 처벌이 됐습니까? 됐죠. 네. 그리고 성신이는 일단 해골 정도까지는 아닌 것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야 됩니다. 저랑 같이 똑같이 이제 가셔야 되는데 처벌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A 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네. 본인은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한 것일 뿐이다. 내가 이렇게 고의로 몸무게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소변 검사에서 장기간 금식 또는 기아의 가능성이 판정이 된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대요. 지인들과 어떻게 하면 이제 군대에 안 갈 수 있어. 막 이런 나눈 대화의 메시지가 법정에 현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역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우리 사연입니다. 네.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화 내용에 이렇게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뺄 수 있어. 그쵸. 뭐 한번 뭐 줄넘기 막 뭐 1000개, 2000개씩 해봐. 막 이런 내용들이 현출이 됐기 때문에 유죄 판정은 받았는데 실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신체 훼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더 건강해지고 살이 빠졌는지 신체 훼손까지는 인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훼손이 없었고 원래 조금 말랐었던 타입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 저체중 상태였던 점을 감안을 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예전에야말로 진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엔 강제 징집 이런 게 막 있고 맞아요. 거기가 좀 험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빼려고 간장을 마시면은 요 안에가 까맣게 나온다. 뭐 여기 가슴에다 쇳가루 좀 뿌리고 가면은 그 뭐 판독이 이상하게 나온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도 이런 수법들이 있는지 저는 몰랐네요. 요즘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또 최근에 있었던 좀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요, 다한증이라고 아시죠? 손에 땀 너무 많이 나면 네.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총기를 잡아도 미끄러져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어느 정도 주먹을 쥐고 시간이 지났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면 4급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노렸던 사례가 있어요. 네. 손바닥 다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밴드 있죠. 네네. 이 밴드를 붙이고 손을 직전에 씻어서 물을 머금어 둔 겁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검사를 받아서 물이 떨어지지. 뚝뚝 떨어지게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이런 건딱 있었습니다. 걸리지. 다 티나죠. 아, 정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걸까요? 개인이 혼자 이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거 이렇게 어렵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인터넷의 발달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게 나쁜 것도 빠르게 퍼진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런 걸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업체들도 어머, 있는데 어머나. 다 적발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면은요. 일단 응원용 나팔이나 시끄러운 경적 같은 걸 귀에다 대고 빵 소리를 내면 일시적으로 청력 기능이 저하된다고 해서 검사 직전에 응원용 나팔 귀에다가 막 부는 사례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여성 행세를 하면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발바닥에 문콕 방지용 쿠션이나 이 운동화 깔창 같은 걸 잔뜩 깔아서 네. 또 키가 아주 커 보이게 해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도 있고 실제로 쌍둥이가 대신 신체 검사 받아준 사례도 있었어요. 이건 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 축구 선수 몇 명이 이제 이 병역을 좀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거운 아령을 손에 들고 과도하게 손목을 비틀어서 이제 손목 인대를 다치게 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 수술까지 받고 사급 판정을 시도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계속 공유되고 홍보되고 서로 교환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전에는 이 병역 면탈 수법들이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심지어 뭐 이거 병역 면제하는 브로커까지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병역 면탈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거나 그 거래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좀 처벌이 돼야 되지 않나요? 처벌이 돼야 되죠. 정말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병역 의무 이행한 지 한 20년 정도 이제 됐는데 네. 예전에는 정말 허술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친구들끼리 아름아름하고 우리 그 신체 검사 받으러 가면 이게 쭉 서 있거든요. 이제 남자 막 건장한 남성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이제 가는데 제 앞에 어떤 친구가 그 과마다 이렇게 감정을 받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안과, 뭐 치과, 뭐 네. 성력하려면 이비인후과, 뭐 정신과. 안과한테 손 들어요. 아, 뭐 고도근식. 막 치과한테 손 들어요. 막 충치가 12개. 다 드는 거예요? 다 들어. 모든 과마다 다 드는 거예요. 정신과. 제가 막 이상한 게 보이고 안 먹혔어요. 그런 거 하나도. 하나도 안 먹히고 그냥 바로 군대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되게 전문적이고 교활하게 하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브로커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 병역 면탈을 조장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이제 게시를 하거든요.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정보를 보고서 누군가가 따라 했어요. 따라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게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본인 경험을 적거나 내가 다 이랬었다 아니면은 뭐 댓글로 정보를 덧붙이는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나는 그냥 내 개인담을 그냥 적어놓은 것뿐이다. 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별달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복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떤 정보성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벌의 수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벼운 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막 뇌전증 인척해서 막 군 복무를 면탈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면은 다 뇌전증이에요. 거기 검사 받으러 간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법이 개정되니까 절대로 그냥 올리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브로커랑 직접적으로 연락을 나눈 그 대화의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이게 사실 병역 기피가 의심이 돼도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뭐 집행유예나 무죄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판결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실 꽤 무겁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벌 사례를 보면 일부러 그랬는가? 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요. 최근 6년간 병무청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 징역형까지 간 사례는 2%에 불과합니다. 최근 2년간 징역형까지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처벌이 좀 가볍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걸리면
낮은 처벌받으면 그만이지. 네. 한번 해보자. 좀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도 좀 엄해져야 되겠고 오, 여기서 맞아요. 핵심은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냐 네. 이거를 판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가장 많이 시도되는 사례가 체중 증감입니다. 어찌 보자면 본인이 뭐 음식을 먹고 음식을 안 먹고 조절을 해서 체중은 좀 어떻게 조절을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이 시도가 되는데 굉장히 고도 비만이면 이 4급 판정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 직전에 치킨과 맥주를 막 먹어서 살을 찌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보건대 어렸을 때부터 체중이 꽤 나가서 비만이었고 이 직전에 치킨과 맥주를 많이 먹은 것이 정말 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체중을 증가했는지 이 부분의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요. 앞서 또 유형으로 언급됐던 사례 중에서 귀에다가 갑자기 큰 소리 그렇죠. 내가지고 빵! 청력 네. 상실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실제로 청력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체 손상 부분에 한해서는 적어도 무죄가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되다 보니까 처벌이 낮다. 네. 그래서 걸려도 잘 회피하면 그만이다. 라는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좀 궁금한데요. 네. 병역 면제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이미 마쳤는데 나중에 이제 병역 면탈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 경우에 군대 다시 입대해야 되는 어우, 거예요? 다시 입대 어떡해. 어때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요. 감옥은 안 갈 수도 있다고 칩시다. 뭐 집행유예 나오고 그러면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군대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입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기 앞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막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막 그 노력이 너무 가상해. 너무 그 가상해. 정도면 군대 가서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러게. 노력을 좀 그냥 성실하게 병역 근무에 맞아. 쓰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다시 입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병역 면탈이 유죄로 판결이 되면 여기에는 당연히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전에 그 우리가 4급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회복무 요원으로 정말 다 끝까지 채웠어요. 끝까지 채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떠한 사유로 허위로 4급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미 다 마쳤어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시험 아. 받고 다시 가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그냥 처음부터 국방의 의무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소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군대를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감옥이 군대보다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라고 해서 감옥을 갖다 칠게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병역 면탈을 이유로 실형을 하게 받으면 되면은 다시 군대로 감옥 가야 돼요. 아직 그냥 군대 그러나 저러나 군대 가세요. 저러나 다시 가니까 네. 그냥 그런 노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방의 의무에 헌신하시길 그래. 바랍니다. 18개월이잖아요. 그래, 금방 얼마나 하셨죠? 저 2년 딱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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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월. 왜 얼마나 하셨죠? 전 2년 2개월에. 그래. 우리 남편은 2년 더 했다던데. 저는 41개월. 그래, 아우 옛날이다, 옛날이다. 18개월 화끈하게 한번 그래. 갔다 오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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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우리들의 심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러 길래로 가니까. 네. 1호선 아니죠. 3호선도 아니죠. 아닙니다. 2호선 썰대 입구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썰은요. 네,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이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잘 쌓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만나볼 썰 주인공 역시 회사 막내 직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수림 씨가 사연 읽어주시죠. 네. 중견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저 얼마 전 회식이 늦게 끝나서 막내 직원이 집에 가기 어려워 보여서 법인카드를 건네며 택시 타고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카드만 돌려달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근데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택시비가 아니라 대형마트 결제가 찍혀 있는 겁니다. 카드를 잃어버린 건지 물었더니 막내 직원은 잃어버리지는 않았고 마트에서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택시비가 2만 원 정도라서 버스를 타고 그 돈만큼 장을 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주의를 주자 막내 직원은 어차피 제 몫에 2만 원이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꼰대인 건지 아니면 막내 직원의 행동이 문제인 건지 헷갈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야 이거 참. 어차피 뭐 저 2만 원 줄 거였으니까 네.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소위 얘기해서 이게 퉁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렇게 대화법이 다른 건지 하여간 이런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직원이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정하고 속였다기보다는 어차피 택시비 해 카드를 줬잖아.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근데 택시 타려니까 버스가 되겠는데? 그럼 택시비가 남잖아요. 택시비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버스 탔어. 그럼 18,000원. 그래 이걸로 그냥 나 장을 볼래. 어차피 그 돈 내 돈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깊게 뭐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써야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사회생활 얼마 안 했으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이런 생각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크게 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그 택시비로 해라 하고서는 법인카드를 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딴 거 장을 봤어.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뭐 샀어. 네. 이거는 뭐 신뢰도 깨지는 거고 그것도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이 세법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무슨 뭐 밤 10시에 무슨 식료품점에서 뭐 사고 이거 법인카드 이거 처리가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네. 비용 처리 뭐 이런 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네. 그걸 몰라서 그랬나?라고 생각하기엔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함께하고 있는 이 패널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좀 후배 때문에 나 이거 좀 곤란했다. 혹은 내가 이제 선배들을 곤란하게 했던 경험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저는 곤란하고 이걸 떠나서 저 신인 때 개그맨 뭐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하고 뭐 이러다가 또 늦어졌어요. 그 선배님이 그 택시비하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받았잖아.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집까지 걸어갔어요 저는. 그 돈으로 뭐 한 줄 알아요? 뭐? 맥주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그거 어쩌면 그건 내 돈이잖아요. 되지 뭐. 그렇지. 법인카드도 근데 아니고. 그다음에 택시 잘 타고 갔니? 이랬는데 내가 잘 타고 갔습니다 하면 될 걸. 예, 맥주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 돈으로 편하게 해서 술을 사 먹고 그러냐 막 뭐라 호통치시더라고. 그럼 나한테 돈 줘놓고는 뭘 그걸 내가 이거 쓰든 저거 쓰든 상관없잖아요. 이 비슷한데 이 사연이랑. 아니 근데 근데 그거는 오늘 현찰이니까 줬으니까. 또. 그렇죠. 현찰은 괜찮은데 또 법인카드는 좀 그렇고. 이게 얘 참 특별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장 기자님. 저는 뭐 여기 얼마 전까지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고 뭐 직원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 한순간에 자신감이 뚝 떨어진 게 그 회사에 이렇게 뭐 직원들이 쓰다가 이렇게 남은 책상이랑 그 의자가 있었어요. 저걸 이제 우리 직원한테 들어온 지 얼마 된 직원한테 저거 갖다가 저거 분리수거 뭐 해가지고 버려 그랬더니 자기가 그거 갖고 가면 안 되겠냐고. 네, 그래서 그래 가져라.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뭐 사회초년생이고 그러니까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갖고 갈까 막 궁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회사 차 가지고 가져가서 차 씻어가지고 가. 그랬는데 그날 밤 아침에 다음 날 아침에 법인카드로 35,000원이 결제가 돼서 오더라고요. 뭐요? 네, 그래서 뭐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주차비를 냈대. 네, 그래서 법인카드로? 그 차 가지고 써 이랬으니까 그 차를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그걸 왜 법인카드로 했어? 그랬더니 회사 차니까 법인카드로 했다. 아하. 개인적인 말 일이니까. 되네. 말 되는데요. 이거 배려해 준 근데 건데, 개인적인 사실. 일이었죠. 그건 사 배려를 그렇죠. 했네. 네. 그런 일이 또 있어요. 호통 쳤어요? 호통은 안 치고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더라. 요즘에 뭐라 친구들이랑은 그래, 내가 이게? 잘 못 어울리는구나. 그래.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뭐 신입사원 때나 이럴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대응이 문제인데. 맞아요. 그냥 저는 이거 이래서 이랬어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듣기가 언짢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내 직원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직원을 보면서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공사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공사의 구분이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고유하고도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 우리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아니 나에게 주어진 금액이면 이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쓰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용처라는 게 있잖아요. 용도가 있고 용처가 있고 그 해당하는 기본적인 우리 범주가 있는데 이 범주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헛갈리면 우리가 보통 이게 옛날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일단 첫째 이 법카 같은 법인카드와 같은 거는 그냥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용도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무관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게 아니더라도 모든 일이 공적인 것과 붙어 있으면 이건 다 공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혼내는 게 아니라 좀 알려줘야 되는 그래, 게 맞지 맞아요. 않나 싶어요. 자, 그렇다면 누리꾼들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댓글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댓글 반응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법인카드의 용도를 모르는 것 같다. 맞아. 제대로 알려줘야 할 것 같다는 그렇죠. 의견이 있는 반면 이미 알려줬는데 잘 배웠어야지. 융통성이나 배울 생각도 없고 잘려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잘려야지. 있었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 역시 본인이 꼰대인지 아니면 막내 직원의 행동이 잘못된 건지 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수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꼰대 화법 이런 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10중 8구 꼰대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들이 사회 초년생이라는 걸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사실 이런 사례를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요새는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상식과 원칙 그리고 기본적인 용도가 선명한 경우에는 이걸 잘 몰라서 무지한 것을 또 오해해서 생겨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자르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우리도 사회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럼요. 또 용도를 잘 모를 때도 있고 용처가 선명하지 않아서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이럴 때 선배들이 첫 번째 이들이 했던 실수에 대한 아량은 조금 필요하다. 다만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용도가 이게 선명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이쪽에서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잠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실수가 반복되고 동일한 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함께 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예전에 선배들이 참 많이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후배를 위해주는 뭔가 배려의 말로 통했지만 요즘 2030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충고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오는 맥락과 방식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썰 속에 나온 막내 직원도 선배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아주 부담스럽다. 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지?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건데요. 실제로 2030이 조용히 선을 긋게 만드는 이른바 꼰대 화법도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꼰대 화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 저희가 다들 경험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죠. 요즘 애들은 말이야. 요즘 애들은 그죠? 말이야. 애들은 말이야. 뭐 이런 거야 사실상 이건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거의 뭐 벽을 치는 것과 그쵸. 담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고 야, 그 정도로 힘들어? 이거는 이렇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에 대한 인내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에너지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여러 요소들을 조금 더 고려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참아라 다 지나간다. 이번 생엔 안 참겠다고 주장하는 게 많이 요즘 들어봤어. 세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부분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으라고만 얘기하는 건 세대를 조금 더 맞아요. 배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이거 이제 일명 답정너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회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공정, 곧 1대1의 방식으로 가져간다는 걸 조금 기억하시면 사실 어렵지만 함께 걸어갈 길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충고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충고는 좀 어렵고요.
선명하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걸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는데요. 업무를 선명하게 분담하고 이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해서 이 일을 해내는 것 자체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이건 상호 태도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제 분명한 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에게 마침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혹은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해달라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는 다르더라도 눈치는 챙기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 줄 댓글은 세대는 다르더라도 눈치는 챙기자.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이렇게 다양한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번 한 주도 한파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6도를 보이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뚝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서 춥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일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 수준으로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길게 이어지는 한파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낮에도 영하권인 곳들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0도를 보이겠고 체감은 영하 2도이고요. 대전과 전주 2도, 대구는 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수도권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는 서해안과 제주에 약한 비눈이 지나겠습니다. 이번 추위 대체 언제까지 갈까 궁금하시죠? 평일 동안에는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와 한낮에는 영하권 체감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추위가 다소 덜해지겠습니다. 저번 주에 내렸던 눈으로 일부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눈이 얼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끄럽지 않은 신발 신어주시고요.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저는 목도리만 해도 확 그 체온을 높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감기 예방에 네. 목도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또 특히나 얼어붙은 곳이 많아서 빙판길에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 따뜻한 장갑 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ake a photo and say it's Save the next channel.